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이어졌던 이 랠리 상승 추세가 1월 28일 발생한 이 갭 하락 캔들 기점으로 해서 하락 내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게 아직 멈추지 않은 모양새죠. 3월 5일 저가는 무려 539달러대까지 이르렀으니까요. 하락폭이 이제 꽤 큰 셈인데요. 사실 1월 말 시점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이게 하락한다고 해도 그전 이렇게 일본 캔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650달러대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관성의 법칙이랄까요?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졌고, 그나마 이게 지난해 8월 말, 그러니까 9월부터 한 두 달 이상 이어졌던 그 조정 직전의 고점인 500달러대까지 터치하지는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이게 터치가 안 된 게 오히려 조금 불안해 어떤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을 파동 논리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요? 희망 회로를 돌려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의 A, B, C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1파, 2파 이런 게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좀 비관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A파라고 보고 이어지는 반등 국면을 B라고 보고 이어지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C파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다소간 긴 기간의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이 A파는 뭐 1, 2, 3 내지는 1, 2, 3, 4, 5로 딱 구분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 보니까 마침 여기 이런 식으로 1, 2, 3, 4, 5, 그러니까 하락이지만 이른바 충격 파동, 펄스 웨이브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로 딱 끊어지는 맛이 있는 거죠. 그게 맞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B파, 그러니까 1, 2, 뭐 이 2의 끝이 여기일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3이 있는 거고, 이 1, 2, 3, 이른바 이 B파의 높이는 어디까지냐? 이 하락한 A파의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좀 뭐 복잡한 수학 용어를 들어서 얘기하는 분들에 따르면 한 60% 언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 뒤에 뭐 본격적인 하락 있는 거죠. 너무 비관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튼 이런 어둡고 좀 무거운 상황에서 ARK, 아크에서 오늘 뭐 미국 시간으로는 3월 19일자가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글을 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상황이 이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몇 년 앞을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건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페이지입니다. 글 제목이 심플하죠. ARK's Price Target for Tesla in 2025. 2025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뭐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아크의 의견. 이분 테슬라 또는 아크 인베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이미 아실 텐데요. 타샤 키니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로 많이 방송 CNBC 같은 데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 이 회사를 대변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오늘 이 글에는 CFA라는 타이틀을 적었네요. 이게 3월 19일,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에 지금 뜬 것 같은데요. 이 글 내용을 첫 줄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이 아크는 에스티메이트 하기를 2024년이 되면 이 테슬라 주당 가격이 5대1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는 이만큼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는 한 1,400불 정도 될 거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based on our updated research, 업데이트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에스티메이트 해보기로는 2025년이 되면 이 테슬라 주가가 한 3,000불에까지도 다가갈 수 있겠다 싶다, 이런 거죠. To arrive at this forecast, 이러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 아크는 자 몬테칼로 모델을 썼다는 건데, 이거 뭐 짐작하시는 대로 모나코인가요? 거기 도박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배팅들 할 텐데, 그 배팅 할 때 이 도박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이랄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최적의 어떤 경우의 수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걸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페이지가 또 친절하게 열리는데, 그건 뭐 각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튼 이 아크에서는 무려 34개의 인풋을 사용해서
지금 high and low forecast 무려 4만 개의 가능한 어떤 시뮬레이션즈가 있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bull, bear 아주 좋은 상황,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기반한 그런 프라이스 타겟들은 이 모든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나온 수치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딱 보이는 거죠. 자, 아크의 예상 시나리오 그냥 expected value라고 해서 2025년 프라이스 타겟으로 적어놓은 숫자 3,000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 전망은 우리의 기본적인 테슬라 주가 전망치라는 거죠. 역시 이제 몬테칼로 방식의 애널리시스 적용했을 때라는 건데요. 자, 베어 케이스에 해당하는 숫자는 1,500불. 이렇게 될 가능성은 25% 정도라고 본다. 반대로 아주 상황이 잘 풀려서 불 케이스로 전개될 때의 이 프라이스 타겟은 무려 입에 담기가 조금 황송한 숫자인데요. 4,000불. 이럴 가능성 역시 아크 쪽에서 We believe that there is a 25% probability. 자, 역시 25% 정도 가능성이 있는 숫자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시뮬레이션 가운데 plausible case, 유의미해 보인다고 믿어지는 그런 값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estimated values in bull and bear examples case. 자, 이렇게 표로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정도 되고요. 차례대로 보자면 이 비즈니스 항목별로 이렇게 열거한 거고요. 2020년 성취한 그 결과값, 그리고 이제 역시 bear case 안 좋을 때 example, 아주 좋을 때의 example. 기준 연도는 2025년. 2020년 결과값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전망치인데요. 자, 제가 아직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일 수도 있고 한참 중간일 수도 있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테슬라가 아니라 아크인베스트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테슬라의 홍보팀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달까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제시하는 이제 값들인데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것이 비록 아크인베스트의 의견일지라도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튼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보면 카즈가 이제 전기차 팔리는 게 2020년에 50만 대에서 한 300대 모자른 수치였다고 하는데 그걸 여튼 50만 대라고 치고, 자, 5년 뒤 2025년에는 그 10배인 500만 대를 최소한 팔 거다. 아주 상황이 좋으면 무려 이게 몇 대인가요?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대 팔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ASP가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가가 2020년에는 5만 달러였던 게 베어 케이스에서는 45,000, 불 케이스에서는 36,000인데 이렇게 숫자가 불 케이스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이유는 평균 제조 단가가 낮아질 테니까 판매가 역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낮아지는 그런 로직을 이제 반영한 거겠죠. 1,000만 대 정도 팔릴 때는 제조가가 아주 낮아질 걸로 전망하고, 따라서 이 ASP 평균 판매가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5만에서 36,000으로 떨어진다면 이 전기차 대중화랄까요? 보급에 엄청난 가속도가 이제 붙을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팔아서 얻는 EV 레버뉴 매출은 2020년에는 26빌리언, 요게 베어 케이스에서조차 234빌리언, 볼 케이스에서는 367빌리언, 우리 돈으로 대략 한 400조어치 레버뉴가 EV에서만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했네요. 저는 솔직히 이 숫자가 딱 와닿지는 않네요. 예, 이게 너무 큰 숫자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예. 여튼 자, 인슈런스 레버뉴, 보험 쪽에서는 2020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판매한 그 보험 상품 성과는 공개가 안 됐나 보군요. 여튼 향후에는 미국 여러 지역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베어 케이스에서는 23빌리언, 불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낮네요. 뭔가 그 로직이 있겠죠? 어쨌든 6빌리언 정도 될 것 같다. 제가 일전에 지금 캐시우드 인터뷰를 뭐 좀 갈무리해서 올린 영상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버, 리프트 뭐 그런 서비스죠.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라이드 헤어 쪽에서 발생할 레버뉴가 42빌리언. 그런데 볼케이스에서는 오히려 0인데, 아마 그 캐시우드가 그 인터뷰에서도 잠깐 뭐 비쳤지만, 좋은 경우는 그렇죠. 이 휴먼이 아니고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어 레버뉴. 그러니까 딱 우버 스타일로 사람이 모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니고, 이런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에 의한 라이드 헤일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게 불이고, 요거는 이제 베어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서 무려 327빌리언. 예, 이 정도. 이거 보니까 글쎄요, 저는 뭐 테슬라 주식이지만 우버 주식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우버 주식도 계속 들고 갈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살짝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는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의 하단 EV 그로스 마진이 뭐 2020년에는 21%,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숫자로 보이는데, 이게 베어 케이스일 때 40%, 볼 케이스 때 25%. 이건 아마 이제 판매가 그런 게 좀 가만히 된 퍼센테이지겠죠. 토탈 그로스 마진이 21에서 뭐 각각 43, 50. 에비타로 따졌을 때 14였던 게 31, 30. 이 두 숫자 다 이제 30 언저리인데, 글쎄요, 좀 헷갈리네요. 저는 사실 이게 테슬라 주가가 현재 600, 700달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적으로나마 그래도 시총이 지금 600빌리언이 그 넘지 않습니까? 주가가 만약에 3,000불로 지금보다 4배 오른 상황에서 에비타 마진이 요 30% 되는 게, 이게 일경 굉장히 커 보이지만, 글쎄요, 그 시총을 정당화시키는 정도로 이게 큰 마진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비타가 뭐 162에서 14, 18 된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 기업 가치 에비타, 글쎄요, 요거는 좀 아리까리하네요. 자, 마켓캡 시총. 예. 현재 지금 그래도 뭐 700빌리언 가까이 되는 거군요. 우리 돈으로는 700조가 이미 넘은 건데요, 시총이. 이게 2배 이상. 볼 케이스일 때는 이게 역시 입에 담기가 좀 부담스러운 숫자인데요. 뭐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리 5년 후라고 하지만, 자, 쉐어 프라이스가 그래서 현재 700달러라면 2025년 베어 케이스일 때조차 1,500, 볼 케이스일 때는 무려 4,000. 자, 요거 제가 바로 요 그래프로 넘어와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이클리후드, 뭐 대체로 이런 정도의 가능성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expected value 이 3,000불이 될 가능성을 이 그래프상 지금 한 50% 언저리로 보는 거고, 이 볼 케이스가 될 가능성은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요 위에 아까 좀 전에 표에서 본 25% 정도 가능성으로 보는 거고, 그 이상으로 볼 케이스로 전개될 가능성은 자 8,000불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로 지금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대,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베어 케이스 이렇게 될 가능성도 한 25%라고 하는데, 뭐 대략 25, 50 뭐 요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전개될 거다라고 보는 걸 텐데요. 자, 이 경우가 지금 시총이 4,000 빌리언,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또 1,500빌리언. 지금 현재 2021년 상반기 시점에서의 뭐 애플, 아마존 하고 뭐 비등비등한 그런 값일 것 같은데요. 여튼 제일 뭐 핵심적이랄까요,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 주가 전망, 그에 따른
시총 전망,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하는 각종 뭐 매출, 영업 실적, 마진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희망적이고 또 재밌고 그렇긴 한데 딱 와닿진 않네요. 뭐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뭐 테슬라 주식 이거 아유 못 갖고 있겠다,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럴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거 보고 뭐 같이 흥분해서 그렇다면 더 사야겠는 걸 뭐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움직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후 부분은 약간 그냥 중언부언, 뭐 부연 내지는 뭐 사족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아크에서 이번에 이런 전망을 하면서 업데이트한 키들은 뭐가 있냐? 지금 의미 있는 게 지금 인슈런스 비즈니스, 보험 비즈니스를 추가했고, 또 추가한 어썸션 가정 중에 뭐가 있냐면 휴먼 드라이브 라이드 헤어 서비스, 이제 우버와 같은 그런 서비스, 그리고 자, increase the probability, 어떤 가능성을 지금 좀 더 높여봤는데,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5년 내에 뭔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 영역별로도 이게 사업 영역별로 이렇게 뭐 패러그래프 식으로 정리를 해준 내용들인데요. 먼저 Electric Vehicles,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는 뭐 주로 얘기는 코스트를 75%나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를 뭐 줄인다 하는 얘기를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때 했다는 걸 텐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차를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그 제조 단가, 생산 설비 비용은 줄지 않겠냐. 흔히 카펙스, 이게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게 줄어들어서 어쨌든 마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예, 이어지는 사업 분야는 이제 인슈런스 보험인데요. 아크에서 전망하기로는 테슬라가 평균적인 보험 영업 마진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성취를 할 것 같다. 왜냐? Thanks to the highly detailed driving data it collects from customer vehicles. 고객들 차량으로부터 수집하는 이 주행 관련 데이터 덕분이라는 건데요. 일전에 CNBC에서 지금 캐시 우드가 인터뷰 중 밝힌 대로 이미 구글 웨이모를 훨씬 능가한다는 거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테슬라가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이 드라이빙 데이터라는 게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할 거다. 결국 이 질과 양에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한 놈이 그 압도적인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캐시우드는 얘기하는 건데요. 이 보험 사업 자체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겠죠. 그래서 아크에서 believe that in the next few years, Tesla could roll out its insurance offerings to more states, underwriting its own insurance policies. 이렇게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아울러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더 쌓이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이 커스터머 입장이든 회사 입장이든 코스트는 줄어들 테고, 또 그에 반비례해서 마진은 늘어날 거고, 2019년 기준으로 이 프로그레시브 차원에서 한 13% 에빗 마진 나왔던 게 무려 한 4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한 그 고객들 중 한 40%만 보험을 가입시킨다 하더라도 2025년에는 그 레버뉴가 자 무려 23빌리언 연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것조차도 베어 케이스일 때 이렇고, 만약에 불 케이스일 때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이 내용도 사실 일전에 지금 캐시우드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살짝 이야기한 대로 뭐 이 휴먼 드라이브 라이드 헤어, 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호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란가 모르겠네요. 로봇 택시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좀 전 표에서 본 대로 이건 이제 베어 케이스일 때고, 볼 케이스로 보는 거는 fully autonomous ride hail, 완전 자율주행으로 만약에 라이드 헤어 서비스 하는 비즈니스가 전개되면 그 수익 뭐 엄청날 거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사실은 뭐 독점 상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또 우버는 이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 비즈니스 세션이랄까요? 그 사업 부문을 지금 매각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독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이게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실제로 비즈니스가 전개된다면. 예, 이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뭐 시나리오 믹스 within price target ranges 해가지고 이 레인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이런 컬러풀한 그래프가 있고요. 또 뭐 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역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입니다만, 자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사업 부문별로 뭐 레버뉴, 에비타, 마켓캡 이렇게 좀 그려놓은 건데요. 역시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서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전달하는 것조차 뭔가 좀 부담스럽네요, 역시. 예.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이 이제 처음에 적혀 있었던 그 서론하고 뭐 내용이 대동소이해 보이는데요. 자, 이 글의 컨클루전도 컨클루전이지만 저의 오늘 이 영상의 이제 결론 뭐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이제 4, 5년 동안 이 테슬라의 사업이 여기 지금 이 글에 전망된 대로 잘 전개가 되면 뭐 이런 주가 전망이 나름 신빙성 있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봐야죠, 뭐 이게 잘 이렇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뭐 저도 뭐 소량이지만 어쨌든 테슬라 주주로서 굉장히 더 관심이 생기게 만드는 글이기도 하고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상 초반에 제가 뭐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여튼 지금 차트상 테슬라 주가가 누가 뭐래도 조정 국면에 있는 것은 이제 팩트니까요. 뭐 가볍게 움직일 필요 없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매수, 그리고 사실은 또 필요하다면 또 매도 이렇게 해가면서 매수 매도 해가면서 이렇게 2025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각자 좀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자신이 없거나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하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매매하면서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계속 이렇게 뭐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그 방법론은 각자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아크에서 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정리해준 이런 글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투자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된달까요? 좀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